남편의 뱃살이 허리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배가 나오고 뚱뚱한 사람 보면 뼈가 희미하고 아주 가늘게 나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증 없는 세상을 열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는 유튜브 채널 통증왕 최봉춘입니다. 아니 제가 최근에 저희 엄마가 친구분이랑 통화하는 걸 한번 들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허리 얘기를 한참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해서 펴기가 힘들어. 우리 남편도 골프 다녀오더니 허리를 잡고 난리야. 막 이러시면서 날씨가 아직도 추워서 그런 거라고 하시면서 허리 통증에 대해서 정말 여러 번 공감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랍니다. 정말 허리 통증의 원인이 날씨 때문일까요? 꽃샘추위에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진다고 하던데 이게 단순 날씨 때문이라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저절로 낫게 되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가만히 누워서 쉬면 해결이 될까요? 오늘은요, 이런 꽃샘추위와 관련한 허리 통증에 대해서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원장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신사동 세연마취통증의학과 의원 최봉춘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아무래도 본격적인 봄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 요즘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정말 많아요. 그중에서도 요즘에 날씨가 다시 좀 추워져서 우리 엄마 친구들도 다 요즘 아침마다 허리가 뻐근하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요. 남편분들께서도 허리를 삐끗했다고 난리라고 그러신데요. 선생님, 꽃샘추위가 진짜로 허리 건강에 영향을 주긴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봄이 오는 길목에서 이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데요. 우연은 아닙니다. 꽃샘추위가 찾아오면 이제 몸이 긴장하면서 이제 근육이라든지 인대가 뻣뻣해지는데요. 되게 이제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허리 주변의 조직들이 노폐물이 쌓이면서 근육이 경직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움직이면 이제 갑자기 이제 허리가 그렇겠네요. 삐끗해지는 허리 요치염자 이런 것들이 생기죠. 봄이 됐으니까 이제 이제 몸도 좀 풀고 운동도 하고 막 이러려고 막 움직이려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막. 그렇죠. 네. 겨울에 안 움직였다 갑자기 움직이면 이게 몸이 견디나요. 근력이 별로 없는 중년 남성이나 또 우리 네. 60대 여성분들은 특히 이렇게 이제 근력도 없고 겨울 내내 좀 집안에서 계시고 추워서 좀 웅크리고 있다가 봄 되니까 나가서 뭐 좀 하자고 움직이다가 갑자기 허리가 삐끗하고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봄이 됐다고 네. 또 너무 막 나가지 말고요. 갑자기. 또 그리고 봄이 됐으니까 이제 옷도 좀 얇게 끼고 나갔다가 추워서 또 그쵸. 이렇게 혈액순환도 안 되면서 허리가 아픈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요 내용 듣고 약간 뜨끔하신 분들 진짜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허리 통증은 주로 엄마들의 고질병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머님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력이 조금 부족한 우리 중년의 아버님들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요, 원장님, 엄마 친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남편들 허리 아픈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어머니들 말씀처럼 남편의 뱃살이 허리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 중년 이상의 남자들한테 이제 배가 제일 문제죠. 이 배가 나온 거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배 나와서 문제되는 게 많죠. 뭐가 있어요? 일단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비만이잖아요. 이것도 비만이야. 비만이니까 나온 거죠. 맞아요. 그죠? 비만이 오면 여러 가지 병에 많이 걸리잖아요. 고지혈증도 오고요, 고혈압도 오고, 당뇨. 그다음에 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바로 대사증후군 때문에 많은 병에 걸릴 수 있고 정말 우리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배가 나와서 이 배를 지탱해주기 위해서 우리 척추가 휘어진다는 거죠. 허리가 얼마나 힘을 많이 받겠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 배 나온 사람들 엑스레이 찍어보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척추가 또렷이 나오는데 배가 나오고 뚱뚱한 사람 보면 뼈가 희미하고 아주 가늘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배가 나와서 지방이 많으니까 엑스레이가 초과돼도 아주 깨끗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희미하게 나와요. 상대적으로
척추가 굉장히 작아 보이죠. 이 배를 견딜 수 있는 허리가 약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휘어지고 거기에 무리가 와서 허리 관절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디스크도 나올 수 있고 또 이런 관절이 나쁜 상태에서 운동도 안 하다 갑자기 운동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삐끗하면서 허리 관절의 염자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남들보다 더 충격을 쉽게 받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겠네요. 약화했으니까 허리가 네. 간당간당하고 있는데 음. 충격 탁 받고 갑자기 몸을 움직인다든지 무리하게 되면 바로 부담이 될 수가 있죠. 남편분들, 아버님들 이제 허리 건강을 위해서라도 뱃살 관리 꾸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원장님, 60대 이상의 골다공증이 있는 우리 어머님들도 특별히 꽃샘 추위를 조심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60세 이상의 우리 갱년기를 넘으신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들고 특히나 이제 막 추운 데 있다가 약간 봄이 되면서 이제 몸도 좀 풀리고 이러면서 어떤 신체 반응들의 변화가 생기죠. 네. 그래서 신경 반응이 좀 빨빨빨 변화가 되는데 이제 연세가 들다 보면 이게 반응이 좀 느려지고 네. 늘어지다 보면 이제 마음은 앞서는데 몸이 안 따라가고 뭐 이렇게 되면 아이고야. 뭐 좀 허리가 삐끗해지거나 그쵸. 이제 몸의 균형 같은 잘 못 잡고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봄이 되면서 또 의외로 이제 허리 삐끗해서 오시는 우리 손님도 많이 있어요. 이야기만 들어도 괜시리 좀 속상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들도 이제 날씨 좀 따뜻해졌으니까 나가서 운동 좀 해볼까? 이렇게 하고 자신만만하게 딱 나갔는데 막상 이제 다치셔가지고 돌아오시면 얼마나 또 속상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다 나이 때문이다. 괜히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요 원장님,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고 이거 나네 공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내가 갑자기 허리를 삐끗했다, 어딜 더 다쳤다, 나이가 들면서 배가 나오니까 허리가 약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아버님들도 진짜 많으시잖아요. 급성 요추 염좌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급성 염좌라는 것은 허리에는 척추관절이 있는데요. 척추관절에 갑자기 무리한 힘을 가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요. 과체중인 분들은 좀 갑작스럽게 몸을 움직인다든지 허리를 굽힌다든지 허리를 급작스럽게 움직일 때에 허리 관절에 무리가 오면서 염좌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움직이기 전에 좀 살살 부드럽게 좀 움직여서 몸을 푸신 다음에 움직이신다면 몸에서 다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허리를 잘 풀어주고 근육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 잘 워밍업을 한 다음에 움직이고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어르신들도 복대 차고 계시는 분도 있죠. 또 우리 옷을 여러 개 입어서 허리 온도를 유지하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렇게 복대도 하고 옷도 많이 입고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또 이제 물건 드는 게 가장 안 좋아요. 허리 굴러서 확 든다든지 이런 것들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분들 또 중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서 앉아서 TV만 계속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이런 분들도 저희 원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게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 잊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헛들 스트레칭 간단하게 해주시는 것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요 원장님, 꽃샘 추위로 인한 급성 요추 염좌, 말 그대로 삐끗한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질병에는 어떤 치료법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네, 일단은 그냥 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쉼. 가만히 쉬어서 좀 안정을 해보고 근데도 계속 아프다. 진통소염제 같은 거 좀 먹어서 안정을 해서 약을 좀 먹었는데도 계속 아프고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아파서 꼼짝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허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허리가 만약에 딱 염좌가 하고 허리가 딱 굳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로. 일어나는데도 네. 한참 걸려서 일어나고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뭔가 걷다가 탁 충격만 받아도 그냥 허리가 무너지는 게 아프고 오죽하면 119를 불러서 들고서 실려오겠어요. 네. 허리가 아프다고. 네. 그만큼 허리가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염좌가 심했을 때 병원에 오면 저희가 이제 잘 검사를 해갖고 허리에 있는 척추 관절이라든지 인대가 손상이 없는지 잘 보고 만약에 인대라든지 척추 이런 데 문제가 있으면 그쪽을 빨리 풀어주는 신경 이완 치료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단순히 뭐 좀 근육이 좀 뻐근하고 문제다 그러면 체해 충격 받아서 근육을 풀어주고 이완시켜주고 인대 같은 걸 재생시키는 이런 치료를 해줘도 빨리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척추 관절에 이런데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서 신경이 확 수축이 되면서 주위의 혈액순환도 딱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슬슬 풀어주는 것이 제일 좋고요. 만약에 너무너무 아파서 뭐 꼼짝도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MRI도 찍어봐야 되고 막 검사하는데 되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그렇게 특별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도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운동도 하시고 이런 관리를 잘 해놓으셔야지만이 이렇게 허리 삐끗하게 오는 것들을 적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아파서 이런 치료 저런 치료도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주사, 신경치료 이외에 고주파 같은 치료도 해서 디스크라든지 이런데 신경을 갖다 이완시켜주는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빠르게 병원 와주시고요. 사실은 꽃샘추위가 찾아오면 이런 통증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도 꼭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꾸준한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날씨 따뜻해졌다고 갑자기 나가서 으쌰! 하시지 말고 꾸준하게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좀 준비 운동 같은 것도 필수적으로 해주시면서 건강 함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럼 저는 원장님과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